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주는 병자년, 임진월, 을미일, 그리고 병자시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남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사오미에서 이제 신유술 대운으로 가실 거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이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사주라는 거, 이 팔자라는 거는 천간과 지지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간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오행으로 사주를 해석을 해버리면 음과 양을 구별하지 않고 사주를 해석하는 거와 똑같죠. 이렇게 병화는 정화와 이제 음양의 관계에 있고 임수는 개수와 음양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을목은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죠. 뭐 목기운이 강하다, 수기운이 강하다, 화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음양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오미라는 여름의 대운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병화, 정화가 둘 다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화라는 거는 여름에도 있고요. 겨울에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계절에도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존재하죠.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의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서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그 각자의 계절에 맞는 상태, 생각과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라는 그 계절의 어떤 상태와 형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보는 거를 12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주를 해석을 할 때는 12운성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지 음과 양을 구별하고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천간이라는 거는 저희의 이제 생각과 마음, 이상, 이제, 꿈, 뭐 야망 이런 것들이 되고 지지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고 사주를 해석할 때는 지지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운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천간의 글자보다 이 계절의 지지가 항상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지지가 천간을 지배를 하죠. 저희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공간이 바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죠. 천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천간은 믿을 게 못 되죠. 그래서 항상 지지가 중요한 거고 지지 위주의 지지 중심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진월이에요. 진월. 진월의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계절의 순환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진월이라는 거는 환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인묘진. 그러니까 인묘진이라는 봄의 끝자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커브길이 있겠죠. 이렇게 환절기로. 그러니까 늦봄과 초여름 사이의 글자죠. 그래도 아직은 봄의 기운이 많이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아,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정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항상 환절기라는 거는 이 이제 환절기에 이런 글자들이 많거나 강하게 되면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그런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토기 때문에 토는 이제 중용의 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환절기라는 거는 저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확 추워진 거예요. 이제 장롱 속에 옷을 다 넣어놨는데 이제 꽃샘추위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상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확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에 글자가 많으면 항상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뭔가 어디에 소속되어도 소속된 것 같지 않은 뭔가 붕 떠 있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죠. 그런 생각이 많고 그런 상상력이 좀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예민하고 자기의 감각이 이제 곤두 서 있으니까 직감이 잘 맞고 항상 이런 거를 이제 잘 쓰기 위해서 예전 고서에는 뭐 이제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 쪽에 이런 고지의 글자들이 강하거나 많으면 잘 쓴다고 했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브길의 글자들이 많으면 항상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항상 이제 자기의 촉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급커브길이 있는 글자들 그리고 운에서 올 때는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고 항상 사소한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경이 예민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분도
진월이니까 늦봄과 초여름 사이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봄의 사람인지 아닌가? 여름으로 가야 되나? 이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도 항상 또 다른 걸 준비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미토도 있으니까 똑같겠죠. 이제 늦 여름과 초 가을 사이의 글자니까 내가 여름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가을로 가야 되는지 또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영감과 이제 직감이 풍부하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여기 병화를 또 상관으로 쓰시잖아요. 병화라는 거는 매우 확산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양 중에 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남들보다 좀 화려해야 되고 폼도 나와야 되고 좀 가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글자죠. 근데 이걸 또 상관으로 쓰니까 그런 기질이 되게 강하죠. 근데 여기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 임수라는 거는 정인이죠, 정인. 이분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말을 좀 잘 듣고 좀 수용을 하고 인지도 좀 하고 그런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보시면은 이런 진월의 을목이니까 진이라는 거는 임묘진에서는 간목이 로광세가 되죠. 십윤성으로. 이 간목이 진토에서 쇠잖아요. 그러면은 임묘진의 이제 간목의 계절이니까 간목과 음양의 이제 관계에 있는 을목은 임묘진에서 절태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에요, 양. 양 중에 미토는 뭘까요? 사오미에서 간목이 어떻게 되죠? 사오미에서 이 미토에서 간목이 병사묘가 된단 말이에요. 간목이 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이 미토가 관대가 돼야 되겠죠, 관대. 생육대가 되는 거예요. 병사묘의 반대는 생육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을목의 그릇의 크기가 이 양 중에 관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양이니까 아직 을목이 힘은 없죠. 근데 관대니까 나름 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죠. 양 중에 관대. 그러니까 너가 이 당신은 양들 중에는 관대 정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몸을 쓰고 막 격하게 이런 생산직을 하고 맞지 않겠죠. 이런 을목이 또 음의 영역의 글자니까. 그럼 여기 근데 이제 이런 병화 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본인은 약간 좀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지지에서 보면은 이 진월이 이 병화가 또 관대란 말이에요, 관대. 그러니까 이 병화가 나름 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적이고 막 거침없어요. 그 대신 이제 노하우가 부족하죠. 노하우가 생기려면 이제 관대가 지나서 한 제왕 이제 걸록 정도 돼야 노하우가 생기죠. 근데 이제 관대라는 거는 내가 막 독립하려고 하고 내가 좀 뭐 좀 혼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의 글자 이제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가 나름 이제 자신감이 차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절을 보시면은 이 초반에는 사오미로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화와 개수와 이런 무토 같은 매우 확산하고 상승하고 화려하고 폼나는 이런 글자들을 매우 잘 쓴단 말이에요. 이 여름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원국에서 이게 천간에 있으니까 격이 되니까 상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상관적인 기질이 상관격이 되는 거죠. 이 계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오미란 말이에요. 사오미에 이제 미토에 왔죠. 미토 끝자락. 그러니까 이 여름에 끝자락에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미토와 진토가 있어서 애초에 고지의 글자가 많은데 여기에 이 대운에서 이게 또 오니까 이 대운에서는 혼란스럽고 약간 붕 떠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이 더 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도 아 여기가 아닌가? 맞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세운이 이제 을사세운이잖아요. 이제 병호 그다음이 이제 정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나버리면 여기가 지나버리면 이제 신유술 이제 대운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분이 병신대운으로. 그럼 저희가 이 사람이 왔을 때 상담을 해줄 때 이 사오미로 상담을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대운이 바뀌려면 이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 신유술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상대방의 질문과 이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뭐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이든 이런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인이신데 공기업을 다니시는데 이제 이직을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직도 막 뭐 엄청나게 뭐 사람이 힘들거나 그건 아닌데 그냥 본인이 약간의 만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막 뭔가 절실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되게 질문을 주신 게 뭐 나름 바쁘지도 않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고는 하면서 동시에 약간 욕심이 있는 거죠. 좀 애매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신유술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사오미를 가지고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사오미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직을 질문했다는 건 앞으로의 미래잖아요. 이제 당장. 근데 이 사오미가 거의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직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보면은, 어쨌든 이 사오미, 이 미토가 대운에서 아직은 여름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화가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 세운에서 사화와 오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 내년에는 이 병오니까 더 날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신유술에서 이분은 이 경금과 을목을 잘 쓰잖아요. 이 계절에서는 누구나.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경금은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니까 관에 있어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조직 생활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건 비견이죠. 근데 이 세운에서 이 상관이 갑자기 강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 이 정민년이죠 또? 이 정민년에 이제 이런 환절기의 글자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지만, 앞으로 이게 지나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관이 매우 강해진단 말이에요, 정관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일간이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유. 근데 이 사오미에서 이 을목이 생육되잖아요. 그리고 신유술에서는 로광세가 되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일간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운에서도 사오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간이 또 생육대가 되죠, 생육대. 그리고 이 생육대가 지나면 또 세운에서도 신유술 해자축이 되니까 이 을목이 계속 바빠지잖아요. 이 대운과 세운에서 둘 다. 정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승진운이 있고 뭔가 내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절태양이나 병사묘에 이게 뭐 세운이든 대운에서 어디서든 갖춰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이렇게 세운과 대운에서 지금 이분의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리고 저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이런 신유술에 맞는, 이런 신유술 해자축에 맞는 그런 공간에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직 준비를 하는 것보다 그냥 그 공기업에 그냥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직을 해도요, 이분이 막 무슨 특정한 뭐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뭐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애매했어요, 그냥 질문 자체가.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떠나서 이 운의 흐름을 보면은 이 사오미에서도 을목이 생육대가 되고 앞으로 신유세에서는 로광세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약간 좀 지방이나 시골 그쪽에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사오미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병화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조금 자기는 번화가나 이런 데를 좀 원하시는데, 근데 앞으로 가시는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계절을 항상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유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경금, 이런 정관의 글자가 강해지면서 여기 천간의 임수가 강해지잖아요, 점점 이제 생육대로. 그러니까 관인 소통을 매우 해야 되는 이제 계절이란 말이에요, 신유술 해자축에는 더 이 임수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승진운도 있는 거죠, 해자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상 유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낙서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은 이분은 한글로 쓸게요. 사오미에서 이제 신유술이라는 계절로 가는데, 이제 천간에 아까 천간만 쓰자면 이분이 이제 요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오미에서는 이런 병화들이, 이런 병화 무토 개수 같은 글자들이 날뛰니까 그런 상관의 기질이 매우 강해지죠. 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 상사한테 한번 좀 이제 대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상관적, 저희가 아는 그런 상관스러운 기질들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세운에서도 을사와 병오잖아요. 이게 올해고 내년이고, 그 다음이 정미죠, 정미. 이 정미년부터는 이미 신유술의 세운도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신유술의 대운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미토의 끝자락에 왔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병화 같은 글자들은 쓰기 매우 어렵고, 이런 임수나 이제 경금, 특히 경금을 제일 활발하게 잘 쓰죠, 을목이랑. 경금은 이분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잖아요, 정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정관. 이 정관에 들어가야 가장 이제 이 계절에 맞는 생각과 행동이겠죠. 거기에다가 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은 이 임수가
신유술에서는 생육대가 되고 해자축에서는 로광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잖아요. 정인. 그러니까 이런 정인이니까 이런 무슨 승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인성이 강해지니까 그런 뭐 문서를 물어보면 문서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런 승진운도 강해지고 더더욱 정인과 정관을 써야 되는 관인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쵸?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요게 지나면 요때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직보다는 이 정리 세운에서 저는 뭔가 다른 뭐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부서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